네, 안녕하세요. 개미의 디렉큐 김보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유럽 쪽으로 국내 증시에 온 신경이 집중된 한 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럽 쪽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먼저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라는 호재가 들려왔지만 S&P가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악재 또한 들려온 하루였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현재 이 시각 시장 흐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현재 1% 하락한 190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발은 1914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잠깐 1920 갔다가 낙폭을 점차 키워갔습니다. 낙폭을 키워가다가 그래도 1900선에는 낙폭이 좀 정체되는 모습인데요. 1900선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1900선을 잠깐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1899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190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매도하고 있고 기관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10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들어오면서 1900선 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일 만에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2포인트 올라서 508포인트 상승 개장했던 코스닥도 점점 힘이 빠져서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지수는 현재 50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그리고 개인 쪽에서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요. 유럽에 대한 호재와 악재가 시장이 혼재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0원에 출발한 이후에 1129원에서 올라봤자 1132원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미들의 큐에서는요, 국내외 주요 이슈들 쉽게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흐름까지 점검해드리는 시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3번 두 번 다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시면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모두 점검해드리니까요.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는 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열려 있는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더욱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세 창 모두 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구체적인 시황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외 주요 이슈들 쉽게 풀어주실 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에 길기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독일과 프랑스 쪽에서 의미 있는 재정 위기 탈출안을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유로존이 이 통화 동맹을 넘어서 재정 통합으로 나아가는 물꼬를 트였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 정상회담 전에 월요일 날 만나서 재정 통합안에 대한 의결을 합의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유로존 내에서는 기존에는 유로 본토가 가장 원했던 방안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었고요. EFSF에 대해서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 애로사항이 생기면서 계속 펜딩되다 보다 보니까 새로운 해법이 바로 재정 통합안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의결에 대한 합의를 점을 찾았기 때문에 일단 최초에 프랑스가 최초는 반대를 했다가 프랑스 은행들의 심각성이 확대되면서 찬성하는 쪽으로 전향적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이고요. 독일은 또 유로권 내에서의 패권을 가져가면서 재정 통합에 부담을 일부 지어서 계속적인 저울질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합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통합에 대한 의견이 기초 공사가 명확하게 지금 잘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통합을 위해서는 유로존 내 20여 개 국가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17개국의 합의를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합의를 해보자는 선에서 선언적인 형태의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는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이 국가의 힘으로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 21세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상들은 국가의 경제권을 내어주는 조치를 단독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또 의회 승인이 나게 되더라도 헌법 개정이라든지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각국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서로 다른 제도를 고려해 본다 그러면 실사 작업까지를 거쳐야 된 것을 고려했을 때는 최소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선언적인 형태의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약이 아닌 국가 간 원활한 이동을 약속했던
어그리먼트에 대한 개정 등이 오히려 더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는 선언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에 적용시키는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숙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외 주요 이슈 살펴봤는데요. 악재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S&P 쪽에서는 유로존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S&P에서 유로존의 국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용 전망을 대거 하향하기로 점검 중이라는 얘기가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금일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폭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통합에 대한 이슈가 이와 함께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재정 통합이란 것은 한마디로 주식시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정 물타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량한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까지 신용 등급을 하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고, 또 그만큼 그에 대한 유로존의 해법이 제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통합 과정까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 그리스에 대한 헤어컷에서도 바로 시장에서는 손실 현실화에 대한 위험도가 은행들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국가별 국채 수익률도 상당히 급등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자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재정통합 이슈가 결국은 S&P에서 유로존의 국가에 대한 신용 전망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계의 심은 늦추지 않고,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경계감은 늦추지 않되 그래도 유로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둬보자, 이러한 의견이신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1900선 안착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금도 네. 1905포인트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종목별 수익률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연말에 기관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과 함께 부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차별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지수 자체는 삼성전자가 100만 원 선을 넘어서 신고가 추세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지수 영향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수는 삼성전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따라서 종목에 대한 수익률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차별화를 통해서 충분히 향유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일과 같이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삼양식품 같은 기존의 강세 종목들이 꾸준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종목별 차별화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대변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IT 대형주 당연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점 굉장히 긍정적 유지하셔야 되고요. 금일 자동차 업종이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까지의 양호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연말에 그동안의 재고 밀어내기를 상당히 과감하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실적 증가에 상당히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관점이 유지되고 있고요. 종목별 차별화 관점 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LG상사나 기업은행이 바람직한데요. LG상사 같은 경우에 자원개발 모멘텀이 상당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자원개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셔야 되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 410원 정도대에 배당을 했습니다. 금일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배당 투자를 고려할 만한 유효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 국내외 주요 이슈 쉽게 풀어봤고요. 그에 따른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무료 문자번호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도 동시에 함께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나 문자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이용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YG 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와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화요일 첫 통화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예, 포항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포항에 사시는 분인데 멀리서 전화 주셨네요. 시청자님, 네. 이번 주부터 개미들에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까? 글쎄요, 전화고 상담하는 게 조금 틀려진 것 같은데요. 상담해 사실은 주시는 게. 제 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개미들에게 함께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맞아요. 바뀐 게 어떻습니까? 개미들의교 MC가 바뀌었더니요. 제 눈을 보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더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은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자님 그렇다면요. 종목 얘기 기분 좋게 들어봐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포트폴리오 종목들 불러주신다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요. 네, 25,850원에 60%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21만 9천 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가 25,850원에 비중이 60%,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21만 9천 원에 비중이 20% 맞으십니까? 네네. 나머지 20% 비중은 어떠한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현금 비중이신가요? 네, 지금 이렇게 두 종목만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두 종목 LG 디스플레이 60% 비중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20% 비중으로 담고 계신데 어떠한 점이 궁금하신지요? 이거 저는 단기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그러니까 약간 저평가된 거 네. 그런 부분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계속 IT는 강세였는데 네. 계속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계속 네. 옆으로만 거의 가더라고요. 저번에 요 며칠 전에 이틀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도 LG 디스플레이는 별로 네. 올라가질 않았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제가 24만 원 보고서는 빠지려고 했었는데 네. 한 23만 8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계속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금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오늘 보니까 23만 4천 원 정도까지 뭐 빠지는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보유 중이신데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속상하실 만합니다. 다른 IT줄도 잘 갈 때 상대적으로 많이 안 가서 보고 있으면서도 속이 쓰렸을 그런 종목이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일 텐데 두 종목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익을 가장 많이 내려면 어떠한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한번 전문가 직접 연결해 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심 전문가님과 한번 얘기를 직접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그리고 고민되셨던 점들 모두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심기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죠. 네, 우선은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지금 두 종목 갖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 지금 매수를 해주셨나요? 아니면 8월 초에 매수를 해주신 건가요? 한 2주 정도 안 됐어요. 2주 정도 안 되시고 그러면은 매수하셨다가 조금 좀 하락을 또 한 번은 하락을 경험을 해보신 것이네요. 예. 네, 우선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상승 추세 10월 때부터 이어졌지만은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IT 업종 특히나 부품주들이 좀 빠르게 큰 폭의 반등을 이룰 때 조금 소외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소외되었다는 점이 LG 디스플레이의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앞서서도 시황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가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턴 어라운드 된 건 아니지만은 점차적으로 지금 최악의 상황보다는 더 안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인식이 어느 정도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시점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먼저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해주셨을 때 목표가는 맨 처음에 얼마 정도로 잡고 매매를 해주신 건가요? 3만 원이요. 3만 원 정도로 잡아주신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선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면은 사실 뭐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3만 원대까지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은 좀 안전하고 좀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시기 위해서는 3만 원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대 한 2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우선은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하락이 상당히 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올 하반기 들어서 좀 반등을 하였지만은 좀 넓게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평균선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우상향을 방향을 바꾸기에는 조금은 좀 힘이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200일선까지 도달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200일선 돌파 이후에 재차 상승을 기대하고 홀딩하시는 전략보다는 우선은 그쯤에서는 좀 수익 실현해 주시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접근하시는 성향이신 것 같으신데요. 손절가 라인도 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정확하게 2만 3천 원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왜 손절가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냐라면은 역시나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만약에 추가 하락,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면은 그 기대감이 오히려 더 다시 한번 실망감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 부분은 정확하게 2만 3천 원 이탈 시에는 그러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확하게 손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지금 시점 굳이 매도를 하셔갖고 현금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고 좀 더 홀딩하셔갖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는 지금 네. 12월 달 동안 한동안은 12월 달 안에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12월 달 정도면 네. 예, 그 매도 실현이 가능하겠죠? 네, 우선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길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말 랠리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연말 랠리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는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시장에서의 그러한 랠리를 좀 이어받을 수 있겠다. 따라서 2만 7천 원 이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한 달 안에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셔갖고 다시 한번 다른 종목군으로 재매수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선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높으니까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3만 8천 원 라인에서 조금 자꾸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항권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재차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좀 지어드리면은 지금 시점 23만 5천 원대에서 24만 원대 이 저항 라인에서는 한 번쯤은 좀 매도를 하셔갖고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는데 이 수익을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셔갖고 수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시점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중동 지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전망이 뭐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모멘텀, 뭐 2차적인 성장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중동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안보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좀 팽배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그러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건설업종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조금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엔지니어링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수주 모멘텀으로 많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중동 지역의 리스크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수익을 보시면서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지금 시점 사실 수익이 나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님. 뭐 이 정도 네. 수익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실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가격대이십니까? 그러니까 한 23만 뭐 한 8천 원 정도에 다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자꾸 떨어져가지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계속 혹시 떨어질까 봐. 아,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기다리시면은 다시 한번 23만 5천 원대 지금 가격대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급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불안감이 좀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만약에 이 종목으로 손실이 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익이 난 상황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조금 옳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향이 당기시니까 우선은 지금 시점 점차적으로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한 24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은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현금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지금 눌림목 지나가고 나면은 네. 24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세요? 네, 우선은 뭐 그 시장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주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갖고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연동성을 좀 생각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 24만 원대까지는 이번 한 주간 좀 유럽발 그러한 기대감이 작용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이번 한 주간에는 어느 정도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상담 받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따끈따끈한 문자 종목 상담 방금 들어온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AMT가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보내주신 분은 125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AMT 매수가가 1,480원이고요. 비중이 30%신데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니까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SAMT 같은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려 본다면은 네. 뭐 일단은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대응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적인 부분 보면서 네. 어떤 그 대응에 관한 부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 지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최근에 와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있었는데 요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세력에 의한 단기 급등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횡보 기간을 이렇게 거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유발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매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매도가 많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매도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이렇게 음봉이 있었던 자리죠. 이렇게 음봉이 있었던 자리들을 한번 공통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거래량 유발이 됐던 자리들이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보신다면은 매도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여기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매도 물량들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추가 상승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결론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매도 물량, 그 이전에 물려있던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도하셔가지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팔자리 주는 걸로 판단이 된다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AMT 살펴드렸고요. 문자 한 종목 더 들어왔네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컴포넌트 매수하셨는데요. 이분은 5991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이컴포넌트 매수가가 10,000원이고요. 비중이 50%인데요. 이분께서는 기업 전망까지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네, 우선은 뭐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는 뭐 휴대폰 관련된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시장에서 전반적인 전망치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세를 보였지만은 뭐 주가는 그러한 흐름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역시나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현재 상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이 종목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주로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은 홀딩 전략은 유효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4%대 하락세 보이면서 1250원 라인 거의 뭐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으신데 물론 뭐 지금 가격대 약 11,000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은 조금은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관련 IT 부품 업체들의 선전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 역시나 그러한 흐름과 조금은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항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저항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조금은 성격이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은 11,000원대 이상인 약 11,500원으로 제시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이 가격대에서는 점차적으로 좀 분할 매도를 해주셔갖고 비중이 꽤 많으신데 한 12,200원대까지는 전반적으로 물량을 다 줄이시는 전략으로서 11,500원부터는 수익 실현을 분할 매도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한 종목 더 들어왔네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뿐만이 아니라 오늘 개미들의 종목 상담, 문자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려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송 진행 중에도 궁금하신 종목이 생기신다면 그때그때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테크윙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9177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테크윙 20% 보유하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7,40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한번 정태근 전문가님께 이어서 한번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윈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현재 화면을 보시면 11월 말쯤에 그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매수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후공정업체입니다. 후공정업체인데 LCD 관련 패널 그 장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LED 쪽으로 조금 사업을 좀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 조금 실적이 반영이 될지 그리고 매출이 실현이 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기업적인 내용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뭐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대응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수급을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게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자, 11월 20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월 20일부터 보시면은 개인들 계속해서 사고 있죠. 그러면서 기관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금 단기적인 어떤 그 매매상에 강한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화면을 제가 왜 보여드린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투신들은 빠져나가고 그 물량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습니까?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있죠. 자, 그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20일부터 보시면은 자, 요 날입니다. 지금 요 날부터 해서 계속해서 기관들 매도하고 있고 계속 매도하면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관들 특히나 투신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행보를 거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은 자, 이 갭 상승이 나왔던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수급을 보여드렸죠.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투신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현재 받아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가게 되면서 추가 상승은 조금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현재 기술적 부분을 본다면은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27,400원이죠.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가격대가 지금 현재 26,500원입니다. 그래서 손절 이 부분 아까워 하시지 마시고요. 요 갭 부분이 깨지고 나면은 좀 원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재수 없으면 급락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갭 부분 맞기 싫으시면 26,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또 들어왔네요. 이어서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문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성우하이텍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087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우하이텍 매수하신 가격은 18,200원. 보유하신 비중도 꽤 적지 않아요. 50% 비중으로 담으셨는데 기다려도 자꾸만
내려간다고 하십니다. 현재 주가가 15,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성우 하이텍, 한미 네. FTA 최대 수혜보 종목으로 상당히 좀 기대감 많이 모았었는데 뭐 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 동안에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 주된 이유는 역시 EPS 전망치가 하향이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되고 있지만은 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단기 급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8월달 시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면서 급락했던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속적인 전망치가 낮아진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밑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가능성은 조금 낮다. 따라서 이 가격대 지지 형성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 네.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 15,000원 라인이 지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추가 상승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17,000원대 부분까지는 좀 빠르게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17,000원대부터는 조금은 매물에 대한 영향권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7,000원대까지는 올라온다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리겠고 17,000원에서는 조금은 계단식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상승과 그리고 하락 아니면 행보를 좀 반복하는 모습 보이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000원 부분대까지 왔을 때 조금은 성격이 급하시다고 한다면은 일부에 대해서는 손절 전략을 그렇지 않고 조금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다리셨다가 조금 계단식 상승을 기대하면서 19,000원대까지 홀딩 전략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성우 하이텍 지금 시점 매도하지 마시고 추가 반등 시에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수정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0878번님의 종목 성우 하이텍까지 문자 받아봤고요. 전화 한 통화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곧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네. 누구신지요? 아요, 부산입니다. 부산 멀리서 주셨는데요. 부산 하면요. 제가 한 재작년쯤인가요? 부산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돼지국밥을 아주 자갈치 시장에서 맛있게 먹고 왔었는데요. 돼지국밥 네. 좋아하시죠? 네. 네, 부산 하니까 딱 떠오르네요. 그리고 마침 제 옆에 계시는 정태근 전문가님도 이 부산 술 출신이신데요. 이 부산 사나이에게 상담을 받게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정태근 전문가님 성향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부산 지역에서 전화를 주시면요. 고향 분이라 그런지 울먹울먹 하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네. 시청자님 운 좋게도요.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라고 하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한번 상담 신청하신 거겠네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는 거 보니까 종목이 많이 속썩이지는 않나 봐요. 그래도 좀 많이 속은 썩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속은 썩이고 있지만 일단 오늘 이 부산 사나이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소화제 같은 상담 주실 테니까요. 한번 네. 들어보세요. 어떤 종목인지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시그네텍스하고요. 네, 호성하고요. 네. LDT요. LGT. 보니까 다 네. 부품주,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IT 부품주 이렇게 담으시네요. 네. 네, 그렇다면 각각 종목들의 매수가 비중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그네텍스는요, 5,040원에 20%고요. 네, 5,040원에 20% 비중으로 담으시고요. 예, 호성은 8,700원에 20%고요. 네, 8,700원에 20%. 마지막 한 종목 LGT입니다. 네, 그것도 20%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6,620원이고요. 6,620원에 담으시고요. 다 IT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로 담으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상담 들으시면서 이 증권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들 추천으로 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후성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우리 경제 팁을 보고 좀 많이 제가 찾는 편이고요. LGD 이거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 어떤 분 소개로 샀었는데 지금 이게 1년 넘게 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거진 본전 비슷하게 왔다가 뭐 조금씩 내리고 이러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본전까지 오면은 팔고 좀 빨리 팔고도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시청자님 이 종목들 빨리 옆에 계시는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넘겨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마음고생하셨던 점, 1년 동안 끙끙 하셨던 점 다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고향 분이시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 고향 분이시니까 뭐 사투리 마음껏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겹게 말이죠. 예.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어디 사세요? 아, 예, 당감동입니다. 단감동이요. 예, 아, 거기 참 거기 저 사촌형이 사는데 그 단감 주공 아파트 아시죠? 네네. 예. 거기 사촌형 살거든요. 가끔씩 저도 가는데 저번 주 부산 안 그래도 내려갔다가 단감동 갔다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수익 좀 많이 네, 나셔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예, 수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후성하고 엘리트하고 그 시그네틱스하고 이거 종목은 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잘 모르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친구 소개로도 좀 많이 샀고 이랬거든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사다 보니까 네, 좀 수익이 안 나고 네. 자꾸 많이 빠지다 보니까 손절을 못 하고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네. 처음부터 그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죠? 일단은 그러면 그 저하고 그 종목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TV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TV 보시면서 그 제가 네. 종목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대응 포인트 한번 같이 잡아볼게요. 네. 자, 그럼 일단은 후성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후성 예.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자동차하고 그 냉장고에 들어간 냉매가스 아시죠? 에어컨. 네네. 그거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그쪽 사업 구조에서 이제는 그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 2차 전지 그 전해질이랑 그런 물품을 이제 생산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냉매가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국내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냉매가스 쪽이 너무 크고 그 부분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사업 구조상 봤을 때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래서 일단 냉매가스 쪽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년 쪽에 2차 전지에서 얼마만큼의 그 실적이 나올지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후성 같은 경우 일단 제가 보기엔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일단 화면 제가 말씀드리면서 화면 잠시 같이 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제가 선 하나 그어드렸죠. 네. 요 7,500원 가격대가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전에 저항대고 지금 현재 지지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7,500원 요 자리가 이전에 저항이고 지금 지지력이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빠지면 손절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손절 가격 나왔죠. 그죠? 근데 제가 저는 예. 이제 빠지다 보면 예. 그래도 후성은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좀 오르는 기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지지받는 가격대하고 저항대 가격대 제가 불러드렸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 이탈하게 되면은 파는 예. 게 좋다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 손절 가격 일단 말씀드렸고, 어쨌든 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좋지만은 만약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7,500원을 손절가로 그 대응을 하시고 제가 예. 보기에는 9,500원까지 계속 가져가도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예. 화면을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네네. 그래서 어쨌든 완만하게 올라간 종목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8,500원대 저항 받을 수 있지만은 요 종목은 9,500원까지 일단 가지고 갑시다. 그 대신에 7,5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네. 이해되시죠? 목표가 네네. 9,500원, 손절가 7,500원. 네. 정리되시죠? 이거 예. 적으셔야 돼요. 네네.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LDT 볼게요. 예. LDT 보면 요 종목은 일단은 그 시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현재가상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현재가상 보시면은 지금 11월 24일부터 지금 현재 화면 같이 보면은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이라고 나오죠.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예. 실적하고 업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 임의적으로 주가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아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지금 현재 화면 같이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3,000원에서 지금 6,5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죠. 예. 그러면서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죠. 네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주가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빠지겠죠. 그렇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릴지 안 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위쪽에 한번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안 한다는 부분은 얘네들이 아직 예.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거래량이 요 앞에처럼
증가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가적으로 상승도 할 수 있지만 예. 대신에 빠지면 크게 빠질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저라면 이렇게 할게요. 저라면은 6,000원의 손절가 두고 예. 6,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예,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일단은 추가 상승보다는 일단 6,000원 예. 깨지나 안 깨지나 그거 한번 보시고요. 예. 그거 깨지면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거는 예. 실적하고 오퍼하고 전혀 상관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예, 예. 자, 이 종목 정리됐죠? 어떻게 되는지. 네네. 그쵸? 안 그러면 네. 어저께 제가 집에 있었으면은 네. 어저께는 제가 제 매수가까지 왔더라고요. 그래 어디 네. 나갔다 왔더만은 뭐 팔았었거든요. 어제 그랬는데 아침에 좀 팔라고 했더만은 계속 빠져가지고 못 팔고 있으면서 이제 상담을 신청했기 때문에 네. 그 듣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안 팔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 한번 줄 거예요. 줄 거니까 예. 일단 그 매수가 주면 파세요. 이 종목 더 급등할 수도 있지만 물리면 네. 상당히 크게 물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네. 제가 보기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하고 아무 상관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주면 그냥 파세요.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그네틱스 볼게요. 네. 자, 시그네틱스 한번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그냥 반도체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부품업체니까 화면 같이 보시면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반등 주면서 계속해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5,200원에서 못 올라가죠. 예, 못 올라가고 이게 좀 이게 거래량도 그하면서 이게 엄청 이게 뭐 근데 뭐 100주, 200주 이렇게 해서 뭐 한주 그거 제가 잠시만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예.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그게 부각되면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예. 그게 이제는 그 외국인이 시장이 이끌면서 수급이 소형주 쪽에서 대형주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 시그네틱스가 올라가다 지금 이제 수급이 끊겼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면은 대형주 사야 돼요, 소형주 사야 돼요. 아, 대형주로 그쵸. 가야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끌어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가가 5,040원인데 요 종목도 4,500원 이탈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4,500원요. 예, 예. 네네. 다 정리됐죠. 후성 같은 게 7,500원이고 9,500원 목표가. 그리고 LDT 예. 같은 경우는 6,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4,500원의 손절가 형성해드렸죠. 예. 그리고 손절하고 나면 앞으로 외국인이 예. 시장 이끌 거니까 업종 대표주 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네네.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 삼성전자는 못 사실 거고 삼성전기나 네. 삼성 SDI로 옮겨가시면 돼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 되셨는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태근 전문가님 그동안 서울말을 잘 갈고 닦으셨는데 부산뿐만 네. 아니까요. 부산 그 네. 억양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네요. 앞으로는 예. 부산 분들 많이 전화 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문자 많이 왔습니다. 문자 이어서 받아볼게요. 한화케미칼이 들어왔는데요. 3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90%입니다. 심기현 전문가님 고향 어디신지요? 네, 저는 서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 분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케미칼 한번 살펴볼까요? 비중이요, 90%예요. 네, 우선은 뭐 상당히 좀 비중 많으시기 네. 때문에 뭐 걱정이 크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중국발 모멘텀에 따른 기대감이 크면서 매수가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도 가지셨겠지만은 오늘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전반적인 화학업종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은 분위기가 좀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화학업종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 수급 악화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연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 차화정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이 아니신 한 3월달 내년 3월이라든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뭐 비중 많으시지만은 우선은 그대로 들고 가셔갖고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들고 가신다라고 해도 뭐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아니고 한 29,500원대 매수가 부분 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4분의 1씩은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의 절반 정도는 매수가 부분에서 그 손절 어느 정도 손절해 주시고 만약에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32,0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서는 50% 비중 축소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32,000원으로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릴게요. 이어지는 종목은 바로 나이백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1928번님. 매수하신 가격이 8,800원, 비중이 30%신데 언제나 반등 나올 거야 하십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아직 매수가까지는 한참 남았거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치아 미백제 네. 관련해 가지고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노령화 복지 뭐 박근혜 테마가 좀 부각이 되면은 좀 이 종목도 좀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실적 현재 업황보다는 조금 방금 드렸듯이 어떤 노령화 복지 그런 부분이 부각될 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스템 임플란트 그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5,500원, 5,6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일단 바닥을 잡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은 조금 반등은 빠른 시일에 조금 어떤 그 반등은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줄 것 같으니까 일단 대신에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매수가는 준다. 요것만 생각을 하시고 비중이 많지 않다면 그냥 가져가신 쪽으로 일단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600원, 비중이 30%시라고 보내주신 분은 1591번님입니다. 네, 우선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인 분석 말씀해드리면은 최근 들어갖고 좀 큰 폭의 매도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불안감은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매도 거래량 터진 이후에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어쩌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상승이든 하락이든 두 방향으로 방향성은 열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5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끌고 가셔갖고 목표가 44,000원대까지를 잡아주시고 만약에 지금 시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우선은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바라보시고 예. 3,600원 지금 가격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좀 올려 잡아갖고 4,200원대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거래량이 언제 다시 한번 좀 매수 거래량으로 전환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가 라인만 잘 지키시면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으로 조금은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네요.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22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9057번님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네. 뭐 23만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이 종목 같은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보시면 제가 그 선을 그어드리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 현재 보시면 2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이 정체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현대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런 수혜가 있긴 하지만 그 실적에 관한 부분이 4분기에도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만 원을 돌파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 제가 볼 때 요 20만 원, 21만 원 정도 가격에서 그어 드릴게요. 일단 실적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21만 원 가격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하시고 재매수 하더라도 21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하시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내일 기회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그리고 심기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3분기 국민소득 자료에 따르면 민간 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늘었지만 소비 증가율은 2009년 3분기 0.4%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성장하는 데 그쳐 2분기 연속 3%대 성장에 그쳤습니다. SK 총수 일가의 횡령과 선물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팀 내부적으로 소환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을 부르기에 앞서 지난주 조사를 받은 최재원 SK그룹 소속 부회장을 한 번 더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최 회장 소환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르면 이번 주 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5개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P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로존 회원국 중 그리스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15개 회원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오른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 현재 트리플 A 등급을 받고 있는 6개 국가가 포함됐습니다. S&P는 최근 몇 주 사이에 유로존 전체의 신용 등급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로존의 시스템적 스트레스가 상승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올해 취업자 10명 중 정규직은 6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올해 취업한 54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3.7%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9.3%, 여성은 55.2%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임 연봉은 평균 2,343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대기업은 3,131만 원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2,102만 원보다 1,000만 원가량 많았습니다. 또 구직 활동은 평균 6개월, 입사 지원 횟수는 평균 24번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 개미들의 큐 마련한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